20회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건데,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진행해. 정확하게 이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을 거야. 내가 두 단원을 뭐 한꺼번에 나갈 수도 있고 건너뛰는 단원도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시면 뭐 느낌이 올라나? 생각보다 20회는 짧습니다. 짧고 내가 뭔가 이 내용들을 미안. 윤준이 안 줬어 내가? 줬어? 아마 내가 수업을 요대로 진행을 할 건데, 크게는 생각보다 분량이 너무 많아요. 혹시 책 안 갖고 온 사람 손? 책 없는 사람 없어? 저기가 일단 다행이고, 전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다음 시간까지 주기율표를 20번까지는 무조건 외워보세요. 주기율표. 우리가 몇 개 반복하게 될 거야. 맞아. 반복하게 될 거야. 주기율표 20번까지 외워오는데, 여러분 지금 교재를 보시면 거기에 맞아. 20번까지 어딘가 적혀있는 거거든? 아마 3단원쯤에 요거를 외워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순서대로 외우는 거는 그냥 수해, 이배, 붕탄, 제리산, 도네, 남아, 알그인, 황염아, 칼칼을 외우되,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13족인데 3죽이다 누구냐? 그걸 대답할 수 있어요. 17족인데 2죽이다 누구야? 이렇게 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외워오면은 인정. 이거는 꼭 외워오셔야 됩니다. 이걸 해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외울 거를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이유식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외워놔야 우리가 파악을 하기가 조금 편안할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매주 테스트를 볼 거야. 기본적인 문제랑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볼 거야. 기출은 학교 기출.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이 근방에 모아둔 기출 문제들이 있는데, 이 기출 문제들 좀 난이도가 괜찮은 것으로 한 두세 개 정도를 첨가해가지고 보게 될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뭐 실력을 내가 알기 위해서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실제로 내신 볼 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죠. 그리고 기본 문제들은 뭐 쉽게 볼 때는 OX로 볼 거고, 좀 어렵게 볼 때는 내신 같은 느낌으로 볼 거고, 그리고 이 시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얼마나 잘 해왔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거기는 내가 깊게 설명도 안 할 거예요. 흐름 정도만 잡아줄 거야. 근데 물리화학은 좀 다를 거예요. 내가 물리화학 단원을 나갈 때는, 물리 혹은 화학 단원을 나갈 때는 매주 보는 그 테스트에 물리 단원을 내가 공부를 했다?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계속 그 물리 문제가 계속 나올 거야. 그 화학 문제가 계속 나올 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한 번 공부해가지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좀 부족하거든. 한 번 공부해가지고 반복해야 돼서. 이 물리나 화학은 그냥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신을 해보면 알겠지만,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쪽은 좀 짧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물리화학은 그게 좀 잘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과를 간다, 이과를 간다면 더더욱 더 이 정도를 제대로 해놓고 가면은 그나마 덜 힘들 것이다 해서, 이거는 내가 뭔가 연속적인 테스트가 들어갈 거고, 오늘 배우게 될 여기 우주 초기 원소 생성이나
별의 진화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는 굳이 다시 시험을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주기율표 20번까지 몇 쪽, 몇 주기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우리는 매주 텐트를 볼 거야. 기본 문제 더하기 기출 문제. 아마 이 지역일 거야. 다 이 지역.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그 문제를 출제를 할 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다음에 하지 뭐 라는 마음은 버려라. 할 때 하자. 그래야 20회가 끝난다. 이 20회가 끝나는 게 여러분 2월 말이에요. 생각보다 길지. 근데 20회는 짧아요. 왜냐하면 한 큰 단원을 5번 만에 끝내야 된단 말이야.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딜레마입니다. 아마 내가 가벼운 설명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나중에 내신을 진행할 때 정말 깊게까지 설명을 할 건데 우리의 시간 관계상 깊게는 못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낮게 얕게 설명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세요. 12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건데 혹시 책 안 갖고 온 사람 없네? 혹시 몰라서 몇 개 더 뽑아놨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12페이지 우주 초기 원소 생성. 여기서부터 한번 써봅시다. 여기서부터 쓰면 돼요. 여기서부터 쓰면 돼요. 정지 팽창을 가지고 싸웠던 두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몇몇 학교에서만 배워요. 예를 들어서 이대부거나 중앙고나 몇몇 학교에서만 배우고 이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잘 안 다뤄. 그냥 듣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지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 팽창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르메르트 같은 분. 르메르트. 너네가 봐도 르메르트를 들어본 사람보다는 아인슈타인을 들어본 사람이 더 많을 거야. 당시에도 그랬겠지. 당연히 어느 쪽이 더 지지가 높았을까? 정지 우주론 쪽이 조금 더 지지가 높았습니다. 정지 우주론은 뭐냐? 우주는 정적이다, 멈춰있다. 이 녀석은 변화되지 않는다가 핵심이야. 옛날부터 이 모양이었고 앞으로도 이 모양일 거다. 근데 팽창 우주론 아니다. 지금 팽창 중인데 내가 공을 던져 올렸을 때 찰칵 사진 찍으면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팽창 중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르메르트예요. 그런데 증거가 발견됩니다. 증거. 팽창의 증거가 발견이 돼. 허블에 의해서지. 허블 이야기를 하려면 적색 편의를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적색 편의 뜻. 적색, 빨간색 쪽으로 이동함. 이게 적색 편이야. 빨간색 쪽으로 이동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 빛을 분광기를 통과시켜보면 파장에 따라서 쪼개지거든. 이거를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오른쪽으로 가면 보통 빨간색이고 왼쪽으로 가면 주로 파란색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해요. 여러분 물리원 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처음 통합과학을 듣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빨간색은 파장이 길다. 파란색은 파장이 짧다. 내가 이렇게 쓴 건 파장이야. 파장이 길다는 건 이런 거야. 파장 길다. 파장이 짧다는 건 이런 거야. 파장이 짧다. 파장이 짧은 대신에 뭐가 큽니까? 진동수가 크죠. 진동수가 큽니다.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작아요.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는 작아요. 그러니까 적외선 쪽은 에너지가 작고요. 자외선 쪽은 에너지가 큽니다. 여러분 사실 당연한 건데 진동수가 빨라, 커, 진동수 커, 퍼져나가, 이렇게 퍼져나가. 진동수가 작아, 진동 몇 번 안 하지? 퍼져나가. 같은 속도로 퍼져나가는데 파장은 누가 더 길어? 얘가 더 길잖아. 왜? 진동수가 작으니까. 진동수가 작은 친구는 에너지가 작고 파장은 길다.
그리고 이쪽은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크고 에너지가 크다. 별이 있습니다. 별. 여기 빛이 나와. 뿅. 내가 이걸 볼 거야. 근데 이 별이 도망가. 멀어지면 이 빛의 파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줄 흔들면서 뒤로 가면 파장이 어떻게 돼? 쭉 늘어나지? 파장이 늘어나요. 파장이 늘어난다는 건 이 빛이 빨강색 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게 적색현이야. 빨강색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 별에서 빛이 뿅 나오는데 나한테로 가까워져. 나한테로 와. 가까워져. 그럼 나는 이렇게 흔든 줄이 이렇게 오니까 파장이 어떻게 돼? 짧아지겠지. 파장이 짧은 빛이 보인다. 원래보다 짧아진다.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청색 편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위에서 말했던 적색 편의, 허블은 은하의 적색 편의를 관측했습니다. 적색 편의를 관측했다는 건 별이 은하가 멀어진다는 거, 가까워진다는 거, 멀어진다는 걸 의미해. 근데 이게 어떻게 멀어지냐면 원래 스펙트럼에 선이 짠짠짠 있었다고 쳐보자. 근데 A 은하는 멀어지는 게 짠짠짠 이렇게 관측이 되고 B 은하는 스펙트럼이 짠짠짠 이렇게 관측. 그럼 여러분 이 녀석을 기준으로 볼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이만큼 적색 편이 됐고 얘는 이만큼 적색 쪽으로 이동했지. 누가 더 적색 편이가 많이 됐어요? B. 그럼 누가 빨리 멀어지고 있는 거야? B. 그래서 후퇴 속도를 비교해봤더니 멀어지는 속도를 비교했더니 아 B가 더 빨리 멀어지네. 멀어지는 속도를 이제 나는 후퇴 속도라고 부르겠습니다. 3학년 2학기 맨 마지막 단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별의 거리와 등급이라는 게 나오거든. 별의 등급으로 뭐 알아낼 수 있냐면 그 별까지 실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 그 은하까지의 실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 그 거리에 해당하는 후퇴 속도를 그래프로 그려봤거든.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빨라질까 아니면 느릴까 해봤더니 멀리 있는 별은 빠르게 멀어지고 가까이 있는 별은 천천히 멀어져.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y는 ax다. 1차 함수다 이거야. 그럼 y는 후퇴 속도 v, x는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정도, 별까지의 거리, 은하까지의 거리. 그럼 나머지 a는 상수죠. 허블이 찾아낸 상수니까 허블 상수라고 써보자. 뭐 이거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야. 기울기가 뭐예요? 허블 상수 h. 그지? 이 허블 상수까지 알아내고 나서 뭔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아마 다 중학교 과정을 하면서 다 배웠겠지만 왜 가까이 있는 건 조금 멀어지고 멀리 있는 건 빨리 멀어지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1번과 2번은 조금 멀어지지만 1번과 7번은 더 빠르게 많이 멀어지지. 야 1번에서 2번까지는 요만큼 멀어져 요만큼. 근데 7번은 이만큼 가잖아. 멀리 있으면 빨리 멀어지는 이유는 이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는 거 아닌가? 하게 된 거야. 그게 증거였던 거고 아인슈타인이 평생 살면서 한 2번 정도 본인의 고집을 꺾었어. 끝까지 우주는 정지한다고 우겼다가 이 증거를 보고 저 바꾸겠습니다. 뭘로 바꾸시고? 팽창으로 바꾸시겠습니다. 해서 이때 처음으로 바꿨어. 그런데 허블이 이걸 보고 이런 생각도 하지. 야 잠깐만 여기 V는 h 곱하기 r인데 속도라고 하는 건 사실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렇지? 시간분의 거리야. 그러면 얘를 가만히 봤더니 거리가 사라지고 h가 시간분의 1이야. 그러면 시간은
허블 상수분의 1이네. 이 시간은 우주가 지금까지 팽창해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뭔 소리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우주의 나이입니다. 이 우주의 나이를 허블 상수를 어떻게 계산해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할 수 있겠지. 최초의 허블 상수 값으로 측정한 값은 약 30 몇억 년 정도밖에 안 됐었어. 값이 이상해. 왜? 태양은 벌써 그때도 알고 있었거든. 태양은 약 46억 년 정도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우주의 나이가 30 몇억 년밖에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관측을 잘못했나 보다. 더 정밀한 장치로 측정해서 지금은 우리는 우주의 나이를 얼마로 알고 있어요? 약 138억 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것, 우리는 다들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우주가 태어난 적이 있다는 거야. 근데 정지 우주는 태어난 걸 이야기를 안 해. 원래 있었다. 그냥 원래 있었다. 자, 팽창이라고 하는 게 증거가 나왔어. 팽창이 이겼어. 그래서 허블이 쭉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주론은 두 개로 쪼개져 있었는데 하나는 정상 우주론이고 하나는 빅뱅 우주론이야. 정상 우주론의 대표 과학자 호일입니다. 빅뱅 우주론의 대표 과학자 가모프입니다. 호일은 우주가 팽창한다고 이야기했어. 증거가 나왔으니까. 가모프도 우주가 팽창한다고 주장했어요. 이거는 당시 과학자들한텐 당연한 이야기. 팽창했다. 근데 왜 정지 우주론을 사람들은 지지했을까? 사람들은 이 우주가 멈춰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거든. 나 생각해봐. 뭐 그런 일은 일어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올해까지는 한국에 살 건데 내년에는 한국이 사라질 거예요. 그냥 사라질 거예요. 딴 나라 가서 살아야 돼. 딴 나라 가서 사는 게 뭐 문제가 있겠어. 근데 왠지 그런 곰곰이 자기 전에 하나 생각해봐. 갑자기 어느 날 한국이라는 땅 자체가 사라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태어난 곳이 사라진다면 약간 알 수 없는 뭔가 어떤 상실감 같은 게 느껴질걸?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나서 지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과 우리가 죽고 나서 지구가 사라진다는 것, 뭔가 이상하게 묘한 느낌이 들어. 우주도 마찬가지야. 우주가 팽창을 하다가 태어나서 계속 팽창해 왔다면, 태어나서 팽창을 해오면서 이 밀도가 점점 줄어들었다면, 밀도가 줄어들면 구름 생성 배울 때 기억나? 공기 상승하면서 팽창되고 온도가 어떻게 돼? 줄지. 온도가 줄어들어. 온도가 줄어든다는 거야. 결국 우주는 망한다는 거야.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최저 온도를 찍고 사라진다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와요. 그게 아니려면 사람들은 뭔가 유지되는 거 좋아한다고. 온도가 안 떨어지려면 밀도가 안 변하면 돼. 밀도 일정하다. 온도 안 변한다. 그러려면 빈 공간에 뭐가 생기면 돼? 새로운 은하들이 와서 채워주면 되는 거지. 팽창은 하되 비어있는 공간에 새로운 별이 탄생해. 또 빈 공간이 생겨 새로운 별이 탄생해. 그럼 뭔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 대신 뭔가 이상한 말이 하나 들어가긴 해. 질량은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 막 비웃어. 아니 질량이 증가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믿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마치 한국은 야 얘들아 내년부터 한국이 사라져. 그럼 너네는 헤헤 이럴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당시에. 질량이 증가합니다 라고 설명했던 게 정상 우주론이야. 자, 뭐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그 빅뱅 우주론은 밀도가 줄어들고 온도는 줄어드니까 질량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정상우주론의 호일과 빅뱅 우주론의 카모프, 당시에 인기가 더 많았던 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던 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정상우주론입니다. 이유는 아까 대충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해. 게다가 호일은 노벨상을 탄 사람이거든. 카모프는 일종의 듣보잡 같은 느낌. 그럼 여러분, 누가 더 신뢰가 가요? 호일이죠. 여러분, 저는 중졸입니다. 이러면 너네 저 사람 중졸인데 이런 걸 배워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여러분, 사실 저는 제 정체는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럼 오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 권위와 신뢰도는 그 사람의 역사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사는 뭔가 해놓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가지고 이쪽이 훨씬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카모프가 제안했던 게 있었어. 이 증거만 발견되면 된다. 첫 번째, 초기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을 건데, 이 친구들의 질량비가 3대 1이었을 거기 때문에 현재 우주에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일 것이라고 예측했어. 두 번째,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좀 뒤에서 하겠지만 아마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될 것, 이 두 가지를 예측했고 이 증거들이 하나씩 찾아졌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이 맨날 입 털어봐야 뭐해? 증거만 나오면 끝나요. 여기도 둘이 백날 입 털어봐야 뭐해? 증거 나오면 끝나는 거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서에서 빅뱅 이론, 우주 대폭발 이론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주 대폭발 이론이 뭔지 공부하기 전에 이거 먼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 보자. 여러분들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물질은 또 뭘로 돼 있습니까? 원자로 돼 있지. 그럼 원자는 또 뭐랑 뭘로 돼 있어요? 원자핵과 전자로 돼 있지. 원자핵과 전자로 돼 있어. 자, 이제 원자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양성자를 그림으로 그릴 때 동그라미에 플러스, 중성자는 동그라미, 전자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두시. 양성자는 플러스 이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이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서 양성자 수만큼 전자를 가지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항상 뭐다? 중성이에요. 원자는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뭐의 수와 뭐의 수가 항상 같기 때문에,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항상 같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쿼크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쿼크 U, D, U, D, D로 되어 있어. 이런 거는 절대 알 필요가 없지만 그냥 지나가듯이 들어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관계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 모형이 있습니다. 표준 모형이라고 해요. 나중에, 자, 여러분, 나는 문과를 가겠다. 손! 문과! 손이 쓱. 문과 한 요정도, 이과 요정도. 알았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과를 가신다면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들을 수밖에 없는 그거, 표준 모형. 그냥 들어놔. 표준 모형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의 관계성을 설명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아, 몰라도 돼. 그냥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이런 걸 모른다고 누가 너네를 혼내지 않아. 그냥 알고 있으면 기본 입자와 매개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매개 입자부터 이야기해. 매개한다. 매개한다.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 매질 같은 게 있을 거야. 파동을 주변으로 전파시켜 주는 것, 매질. 그러니까 뭔가 매개한다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이를 뭐 연결해 주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뭐를 매개해 주는 거냐면 힘이라고 하는 걸 매개해 줍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얘를 민다. 그럼 당연히
서로 마주쳤으니까 밀지. 근데 중력은 서로 맞닿아 있지도 않는데 힘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 전기도 서로 붙어있지도 않은데 힘을 주고받아. 자석도 붙어있지 않는데 힘을 주고받아. 힘을 누가 주고받게 해주는 걸까? 매개입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매개입자는 힘에 따라서 대충 하나씩 붙어있겠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힘 뭐 있어요? 나는 4개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적어도 이건 알 거야. 중력을 알 거야. 그치? 그리고 전기력이랑 자기력을 알 건데 그 둘은 하나야. 전자기력이라고 쓸게. 그리고 양성자랑 양성자가 원자에 간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 코크들과 지들끼리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 코크들끼리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 야, 사실 양성자랑 양성자가 붙어 있다는 건 코크랑 코크끼리 붙어 있다는 거랑 같은 뜻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코크 3개가 양성자인데 코크 3개 묶어놓고 누가 포장지로 해놨을까?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야. 코크 3개가 그냥 하나처럼 움직일 거 아니야. 코크 3개랑 코크 3개가 또 붙어. 양성자 2개가 붙은 거지. 양성자에 또 중성자가 붙어. 그럼 코크 3개가 또 붙었잖아. 코크끼리 달라붙게 하는 힘이 강력이야. 이게 제일 세요. 여기에다가 쓸 4개 힘 중에 제일 세고 그 다음 힘은 양력이라는 힘이 있어. 이건 뭐 잘 몰라도 돼.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의 이름이 있어. 보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구나 하면 돼. 강력이라고 하는 걸 매개하는 입자가 있어. 이건 이름은 외우기 쉬워. 글루온이라고 불러. 글루, 뭔가 약간 풀같이 끈적끈적하게. 그리고 전자기력. 자석끼리 왜 밀어내냐? 멀리 있는데 누가? 광자가,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가까이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합니다. 광자, 중력은 못 찾았어 아직. 그냥 대충 이런 게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 중이야. 중력자라는 게 있을 거라고. 그럼 여러분, 우주가 처음 딱 하고 태어났을 때 중력이 생겼겠지. 중력이 생겼다는 말은 중력자가 있었다는 거고, 광자가 있었다는 거고, 글루온이 있었다는 거고, 보손이라는 입자가 있었던 거고. 그게 있으면 4개의 힘이 생기는 거고, 중력이 있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질량만 있으면 무조건 중력은 생깁니다. 질량이라는 게 우주에 등장하자마자 중력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전자기력이 생기려면 이 세상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나라는 그 개념이 생기자마자 생긴 거야. 힘이 생겼다는 건 힘을 매개하는 입자와 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그 성질이 태어난 순간 힘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힘을 힘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매개 입자로 설명하는 거지. 그럼 얘는 상호작용이랑 관련된 입자들입니다. 오케이? 입자들만 존재하면 지들끼리는 아무것도 못해. 매개 입자가 있어야 지들끼리 뭔가 하는 거예요. 자, 기본 입자는 그러면 2종류. 하나는 주로 핵을 구성하는 애들, 쿼크. 또 하나는 핵을 구성하진 않는데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는 것들, 렙톤 혹은 경입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쿼크 전자들 얘네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데? 기본 입자. 오케이? 얘는 기본 입자 아니에요. 얘네만 기본 입자예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은 기본 입자입니다. 우리는 쿼크랑 전자로 구성되어 있잖아. 우리를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 쿼크, 렙톤. 그런데 쿼크가 6종류 있어. UD, 업, UD, 탑, 바텀, 스트레인지, 참쿼크. 6종류 중에 우리는 2개 배우는 겁니다. 아, 이거 외우기는 쉽지? 업, 다운, 탑, 바텀. 그리고 스트레인지랑 참. 근데 스트레인지가 약간 뭐 이상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해석하잖아. 근데 스트레인지도 약간 참 같은 느낌이 있어. 괴상해서 오히려 매력이 있는 그런 느낌. 약간 이질적이어서 뭔가 이 끌림이 있는 그런 느낌 알아? 외국인이야. 아이씨 막 머리카락이 막 하얗고 막 그거 막 입만 하고 되게 이질적인데 느낌이 있는데
동아시아인데 되게 이질적으로 생겼는데 한국 사람처럼 아니고 뭔가 되게 이질적인데 뭔가 매력이 그런 느낌 스트레인지. 그러니까 참이랑 다른 스트레인지라는 느낌 해서 6종류가 있는데 우린 이거 2개만 배울 겁니다. 렙톤, 전자, 뮤온, 타우, 전자랑 관련된 중성미자, 뮤온이랑 관련된 중성미자, 타우랑 관련된 중성미자. 아마 여러분들은 이 전자랑 뮤온까지 아마 들어봤을 거고 어디에선가 중성미자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다 렙톤 경입자입니다. 질량이 엄청 작다는 거야. 누구에 비해서? 쿼크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질량 따질 때 얘네들의 질량은 보통 챙겨줍니까? 무시합니까? 무시할 거예요. 전자 질량? 무시할 거야. 대충만 알고 있으면 돼. 자, 표준 모형 뭐랑 뭐가 기본 입자가 있고 매개 입자가 있고. 기본 입자는 2종류 있지. 쿼크랑 렙톤. 쿼크가 6종류인데 그중에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업쿼크랑 다운쿼크. 렙톤도 6종류인데 그중에 우리 누구만 알면 돼? 전자만 알면 돼. 매개 입자는 힘을 주고받게 도와주는 친구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면 돼. 이 세상에는 4종류의 힘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자는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입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입자들로. 기본 입자들. 근데 이 업쿼크가 플러스 3분의 2 이만큼의 전하량을 갖거든. 그리고 다운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만큼의 전하량을 갖거든. 계산해보자. 얘가 2개야.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가 3분의 4 빼기 3분의 1 얼마야? 3분의 3 1이지. 플러스 2만큼의 전하량을 갖는 이유가 쿼크들의 전하량 합 때문에 그런 거였어. 그 다음 여기도 계산해보자. 업쿼크가 플러스 3분의 2 다운이 마이너스 3분의 1 근데 그게 2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를 더해 얼마야? 0! 그러니까 중성자는 전하가 없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더해서 0이 된 거지. 엄밀히 말하면. 자, 나는 화학원을 했다. 손! 1명, 2명, 3명. 나는 물리원을 했다. 손! 1명, 2명, 여러 명. 나는 통합과학을 한번 해봤다. 손! 오케이. 나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을 다 그거나. 나는 그냥 원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 손.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이과인이라면 이 숫자는 4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원, 자, 번, 호 2라고 하는 저 숫자는 원자번입니다. 칼슘은 20번이고요. 칼륨은 19번이고요. 아르곤은 18번입니다. 그런데 그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건 또 땡땡땡의 수! 양성자 수죠. 오케이. 얘가 만약 원자라면 양성자가 2개일 때 뭐도 2개 있어야 중성돼. 전자도 2개 있어야 중성이 되겠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를 보면 여러분들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졸려요? 졸렸잖아요, 방금. 아니야, 안 졸렸어요? 방금 그럼 감고 있었던 눈은? 우연히 제가 본 거군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 숫자는 뭐예요? 원자 번호. 뭐의 수다? 양성자 수다. 전자 몇 개다? 2개다. 이건 양성자 몇 개다? 하나다. 얘 양성자다. 1개고 얘 양성자. 1개지. 전자 몇 개겠어? 하나. 얘 전자 몇 개겠니? 하나. 얘 전자 몇 개겠어? 2개 됐지? 그 다음 이 위에 있는 숫자 4는 3글자로 수. 질량수입니다. 좋아요. 질량수.
질량수는 아이씨 뭔가 이게 질량이랑 관계가 돼 있는 거 같은데, 그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게?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인데 왜 전자 안 더해 줬지? 우리 무시할 거야. 오케이. 전자 질량 무시할 겁니다. 양성자의 질량이 1이면 전자 질량은 1827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전자가 1827개가 있어야 양성자 한 개 질량이 된다고. 근데 전자가 1827개만큼 있으려면 원자 번호도 1827번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주기율표를 들여다봐도 일단 100번보다 많은 것도 몇 개 없어. 심지어 걔네들은 만들어 놔도 금방 쪼개져. 그러니까 1000번 때는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우리 전자의 질량은 뭐 하자? 무시하자. 미안하지만 무시하자.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자. 누구랑 누구만 알면 돼? 양성자랑 중성자만 알면 돼. 그런데 4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고, 2는 양성자 수니까 중성자는 몇 개다? 2개다. 3을 보고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2개, 1개.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1개, 0개. 중성자 몇 개,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1개, 1개.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좋아! 그러면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이거 92에 235짜리 양성자가 몇 개고? 92개고. 중성자가 몇 개고? 143이고. 굿. 좋아. 그러면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겠네, 너네들. 여기에 양성자 몇 개 그려야 돼? 1개. 전자 몇 개 그려야 돼? 1개. 이게 수소야. 수소 원자야. 그럼 요건 어떻게 그려야 돼? 양성자 1개랑 중성자 1개를 묶어서 원자 핵으로 치고, 전자 몇 개 그리면 돼? 1개. 그렇지. 이건 어떻게 그려야 돼? 양성자가 1개, 중성자는 2개가 묶여서 원자 핵인 거고, 그리고 전자 몇 개? 1개. 이렇게 그리면 되지. 자, 이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입니다. 여기서 중은 무거울 중자일 수도 있고 2배라는 뜻도 있을 수 있겠지. 2배다. 그러니까 핵이 2배만큼 무겁고 핵이 3배만큼 무거운 거야. 삼중. 얘는 중. 원래 자연계에 제일 많은 건 누구예요? 얘가 압도적으로 99% 이상으로 제일 많죠. 몇 개 없어. 몇 개 없어. 얘는 원래 자연계에 없어. 원래 없는 거야. 없는데 만든 거지.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야. 뭐 활동하다가. 그래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랑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높지. 아주 기사마다 삼중수소가 없는 기사가 없더만 요즘 탑을 달리고 있고, 하필 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 삼중수소, 삼중수소 이러는 바람에 문화계와 정치 외교적 관계 안에서 가장 핫한 친구 삼중수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중수를 볼 때마다 양성자 1개, 중성자 2개는 그 친구 이러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헬륨3라고 하는데, 헬륨3 3헬륨, 3헬륨 뭐 이렇게도 쓰는데, 양성자가 몇 개겠어요? 2개. 중성자는요? 1개. 그리고 전자는요? 2개. 요게 헬륨3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거든. 얘 어떻게 그려야 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 이렇게 그리면 헬륨 원자 핵이야. 이 이름은 헬륨 원자 핵이야, 헬륨 원자야. 이거는 헬륨 원자. 여기 있는 건 헬륨 원자 핵. 이거는 이름이 수소 원자. 이 안에 있는 건 수소 원자 핵. 그래서 여러분, 양성자의 또 다른 이름 수소 원자 핵. 그리고 여기서 전자를 내가 하나 딱 뗐어. 그럼 무슨 이온 돼? 수소 이온 되지. 여러분, 이 셋은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정체성은 같습니다. 수소 이온, 양성자, 수소 원자, 핵, 셋은 같은 거야. 여러분, 산과 연기 배운 사람 있어? 산이 무슨 맛이 난대? 신맛 난다며. 근데 산은 공통적으로 수소 이온을 내놓거든. 이것 때문에 신맛 나는 거라고. 근데 수소 이온은 방금 뭐라 그랬어? 양성자.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뭔가 먹어. 근데 신맛 나. 신맛 나. 양성자 맛이. 이러면 돼. 양성자 맛인 거야. 양성자 맛이야. 부끄럽게 양성자를 먹어. 이렇게 오늘부터 신맛이 느껴질 때는 양성자를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은 뭐 산에 대해서도 하나 기억을 계속 하고 있을 거고, 수소이온이 어쩌고 저쩌고. 수소 원자핵 자체가 수소이온이구나. 그리고 수소 원자핵 자체는 양성자구나.까지 여러분들은 기억을 오래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했던 이야기는 정지우주론과 팽창우주론이야. 정지를 주장했던 게, 정적우주를 주장했던 게 아인슈타인, 팽창을 주장했던 게 뭐 르메르트 같은 양반. 그러다가 이제 팽창의 증거가 발견됐지. 허블의 적색편이. 그 과정에서 팽창을 주장한 두 과학자, 호일과 가모프가 있었고, 호일은 정상우주론, 그리고 가모프가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 근데 빅뱅 우주론과 대폭발 우주론의 공통점으로 말한다면 둘 다 팽창을 주장함. 그런데 밀도라고 하는 개념이랑 온도라는 개념이 달라졌고, 정상 우주론은 밀도가 일정, 그래서 온도도 일정. 그걸 만들려면 질량은 증가. 빅뱅 우주론은 팽창할 때 온도가 떨어짐, 밀도 떨어짐. 그러니까 질량은 변함이 없어. 그럼 이제 빅뱅 우주론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작은 점이 있었고, 이 점은 고밀도, 고온의 에너지 덩어리였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걸로 좀 부족해. 초고밀도, 초고온, 이렇게 말해야 더 어울릴 것 같아. 어마어마한 밀도와 어마어마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덩어리 안에서 갑자기 부와 빅뱅을 한 거야. 여기서 갑자기 기본 입자가 등장합니다. 기본 입자, 아까 내가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라 그랬지. 쿼크와 전자. 쿼크는 뭐랑 뭐? 쿼크랑 다운 쿼크.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게 U하고 D하고 전자 E하고 이렇게 세 친구가 처음으로 뿅 하고 나타난다. 이걸 약간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어디선가 이걸 본 적이 있을 거야. E는 mc제곱이라고. 여기서 C는요 빛의 속도예요. 방속 3 곱하기 10의 8승/s. 여기서 m은 많이 봤겠지만 질량이라는 친구고요. 얘는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을 대입하면 광속 제곱을 곱해서 에너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 말은 에너지도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여러분, 에너지 자체가 질량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등가 교환은 된다는 얘기지.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내가 1,000원짜리를 들고 편의점에 가서 아저씨 마이쮸 하나 주세요. 그래 마이쮸 하나 가져가렴 하고 나한테 마이쮸를 주신다면 1,000원짜리랑 마이쮸는 등가 교환이 되는지. 근데 1,000원이 마이쮸는 아니잖아. 엄마 1,000원 엄마한테 엄마 마이쮸 먹어. 그럼 미친 왜 이럴 거 아니야. 1,000원이 마이쮸는 아닌데 1,000원과 마이쮸는 등가 교환이 됩니다. 질량은 에너지로 바꿔주십니다. 에너지를 들고 가요. 아니 내가 에너지 저기 질량으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래 질량 카드가 쑥 해서 기본 입자가 나온 거야. 나왔어. 이 기본 입자는 아직은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서로 붙어도 떨어져. 온도가 너무 높아서 붙어 있어도 떨어져. 온도가 낮아지면 붙어 있는 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게 기다려야 돼. 우리 빅뱅 이론은 그거잖아요. 온도가 어떻게 된대요? 계속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낮아진다면 얘네들끼리 붙을 수 있겠네. UUD, UDD, UUD가 뭐예요? 양성자. UDD는 뭐예요? 중성자.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진 거야. 온도가 충분히 떨어져서. 여기서 높아지면 또 분리가 될 텐데 충분히 떨어지는 상태니까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됐어. 그리고 전자는 여전히 아직 짝을 못 찾고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나랑 결합할 사람. 근데 그냥 지들끼리 우당탕탕. 근데 시간이 좀 지나 좀 복잡할 텐데 사실 저때 만들어진 양성자와 중성자는 비율이 1대1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 1대1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야. 여러분들 앞으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양성자 내가 가끔 P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프로톤이야. 양성자 프로톤. 그리고 중성자는 N으로 또 많이 쓸 거야. 뉴트론이야. 전자 일렉트론이지. 그래서 내가 플러스 뭐 이렇게도 썼다가 뭐 프로톤 이렇게도 썼다가 뉴트론 이렇게도 쓸 거니까 같은 거라고 알고 있으면 돼. 양성자랑 중성자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1대1의 개수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아까 우리 공부할 때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어떤 것처럼 배웠어? 거의 비슷한 것처럼 배웠잖아. 양성자의 질량이 1이면 중성자의 질량도 거의 1로 보면 돼. 근데 사실 중성자가 좀 더 무거워. 만약에 양성자랑 중성자랑 서로 붙어 있으면 좀 안정적으로 중성자가 그 상태를 유지하거든. 근데 중성자 혼자 있으면 본인이 이걸 견디지 못해. UDD에서 DD가 서로 붙어 있는 걸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D가 U로 바뀌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양성자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반감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초마다 절반씩만 바뀌어. 또 1초 지나면 남아있는 거의 절반이 바뀌어. 또 1초 지나면 남아있는 거의 절반이 바뀌는 거야. 지금 팽창하고 있고 오는 거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는 중성자들 안에 있던 이 DD가 싫어 하고 쫙 U가 돼. 그래서 양성자가 슉 갑자기 양성자가 슉 온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팽창하고 있는 또 남아있는 4개 중에 어떤 시간이 지나니까 난 D가 싫어 으아 푸아 해서 또 U가 돼. 그래서 양성자가 돼. 하필이면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끼리 결합할 수 있는 좋은 온도가 되어버린 거야. 하필이면 이때가 3분일 때야. 빅뱅 이후 3분이 지났을 때 하필이면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하나 7대1의 비율이 되었을 때 적당한 온도가 되면서 이 4개가 묶여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의 원자핵이야? 수소 원자핵이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한 개 개수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몇 대 몇? 7대. 그럼 질량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질량과 한 개, 두 개, 세 개, 4개의 질량이 하나 안에 들어있으니까 12대 4 약분하면 몇 대 몇? 3대 1. 질량비 3대 1일 거라고 예측했던 거야. 가모프가. 언제? 3분 됐을 때 처음에 초고밀도, 초고온의 에너지 덩어리가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급팽창하면서 기본 입자로 흉흉흉 쿼크와 전자 기본 입자가 생성.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쿼크들끼리 결합을 유지하고 그때 만들어진 게 양성자와 중성자. 계속 팽창을 하는 와중에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 비율이 1대1이었지만 중성자 일부가 양성자로 변환되면서 비율이 7대1이 되었을 때 그때 특정한 온도에 도달을 하고 그 순간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1 질량비는 3대. 이 숫자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랑 시험에 맨날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 문제를 틀리지 않거든요. 저
저 문제를 틀리면 여러분들의 그 등급에 큰 영향을 주겠지. 이런 문제는 안 틀려야 돼. 애들 다 맞추니까 모든 학원에서 모든 선생님을 계속 요구시켜. 야,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비가 몇 대 몇 됐어? 7대 1이요.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핵이랑 헬륨 원자핵 개수비 몇 대 몇 됐어? 12대 1이요. 질량이 몇 대 몇 3대 1이요. 이거 맨날 하거든. 아무도 안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자, 양성자 로 이루어져 있는 거랑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랑 전자까지. 우리 3분 됐을 때 뭐 생성? 원자핵이 생성된 겁니다. 점점 무거운 입자가 만들어지고 있지. 처음에는 기본 입자인 쿼크랑 전자, 아주 질량 작은 것들만 있었다가 쿼크들끼리 묶여가지고 양성자, 중성자 좀 무거운 입자가 되고, 양성자, 중성자가 묶여가지고 또 더 무거운 입자의 원자핵이 됐지. 이제 남아있는 건 하나네. 원자핵의 전자만 구속되면 되겠네.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3분밖에 안 됐잖아. 이제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좀 흘러야 됩니다. 3분 외워야 돼. 38만 년 외워야 돼. 그리고 이때는 3000 켈빈이 되었다는 것도 외워야 돼. 3분 38만 년. 자, 38만 년이 됐을 때는 이 수소 원자핵의 전자가 드디어 달라붙을 수 있게 됐어. 헬륨 원자핵에도 전자가 와서 달라붙을 수 있게 됐어. 그 정도로 온도가 충분히 낮아진 거야. 드디어 원자가 생성된 거지. 빅뱅 후 몇 년? 38만 년.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 됐을 때? 38만 년 됐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이 우주에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때 당시 살았었다면 우주의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깜짝 놀랐을 거야. 여러분들이 칠판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겠지만 빛이 칠판에 부딪혀서 반사시켜서 그 빛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래도 여러분도 원자에 대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원자핵의 크기를 1cm라고 했을 때 원자 자체의 크기를 보통 1km라고 가르치거든. 1대 10만이야, 크기 비율이. 그리고 이 안에 전자들이 깜빡깜빡이면서 돌아다니는데 전자의 질량이 뭐 커봐야 얼마나 커? 양성자 하나보다도 작아. 그러니까 이 내부는 거의 텅텅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 원자는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는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도 사실은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는 것을 왜 우리는 텅 비어있는 곳으로 보지 못하고 꽉 채워져 있는 곳으로 보냐? 이유는 여기에 돌아다니는 전자가 빛과 상호작용을 굉장히 잘합니다. 빛을 먹어, 뱉어, 와. 그럼 그 빛이 퍼져 나오는 걸 니네들이 보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전자들은 입 벌리고 아니 계속 핀 먹어, 패패패패패패. 그럼 너는 와 하면서 보는 거지. 전자가 먹고 뱉은 빛을 좋다고 하죠. 그냥 좋아? 네. 아, 너네들이 좋다면 저도 좋습니다. 아, 너네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와라. 아, 이 대사가 저기에 나왔거든. 오펜하이머에 나왔었거든.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다. 결국 안 행복했지. 둘 다 안 행복했어. Sorry,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전자가 먹고 뱉어서 보는 거야. 유리는 왜 투명해? 아니, 얘는 전자가 없나요? 있죠. 아니, 텅 비어있는, 아니, 있습니다. 똑똑똑 채워져 있어. 왜 투명해? 얘는 전자가 빛을 먹었다가 훅 먹고 이쪽으로 훅 뱉어. 그럼 얘가 또 훅 먹고 훅 뱉어.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너한테 훅 뱉어. 그럼 네가 어우 하고 뒤로 뱉어. 그럼 쟤는 훅 먹고 저 뒤로 뱉어. 진호가 훅 먹고 또 쟤한테 뱉는 거야. 그럼 준서가 투명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냥 투명해 보이는 거야. 한쪽으로만 뱉어 나가니까. 근데 얘는 또 왜 뿌예? 들어왔다가 빛을 이쪽으로 튕겨낸 게 아니라 이쪽으로 산란시킨 거야. 얘가 뿌옇진 않지. 이 뒤에가 안 보이잖아. 얘는 뒤에가 뭔가 보이긴 보이지.
근데 뿌옇게 보이잖아. 빛이 여기를 때린 다음에 이쪽 나오긴 나오는데 그물처럼 퍼져나와서 그래. 그래서 뿌옇게. 물! 투명한데 하얀 물도 있지. 물보라가 일으켜져. 물거품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 폭포가 떨어지는데 폭포 물 자체는 투명한데 떨어져가지고 뭐 부서질 때는 굉장히 하얗게 보인다. 물보라는. 차이는 그거지. 물로 존재할 때는 먹고 말고 먹고 말고. 근데 물보라는 먹고 부화, 먹고 부화. 전하로 이루어져 있는 이때 당시의 우주는 각각의 전하가 빛을 먹고 뱉어요. 사방으로. 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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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주가 어때 보이겠어? 뿌옇게 보입니다. 아 답답해요. 앞에 하나도 안 보여. 뿌연 우주, 불투명한 우주. 여러분 자리에서 제가 보이십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이 보이거든요. 왜 보입니까? 여기 있는 입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중성이니까 빛이 산란되는 게 아니라 지나가거든요. 여기는 투명하죠. 이 우주도 드디어 투명한 우주가 됩니다. 빛이 그냥 지나갑니다. 투명한 우주. 여러분들이 이때 살았다면 굉장한 시각적 어떤 쾌감 같은 걸 느꼈겠죠. 와 답답해. 앞이 안 보여. 아 내 앞은 뿌옇구나. 막 이렇게 있다 갑자기 막 투명해. 너무 막 투명해져. 근데 투명하다는 건 사실 깜깜하다지. 느낌 알아? 밤에 우주는 밤에 하늘 보면 투명한 거야. 아 깜깜하잖아. 그러니까는 앞이 뿌연 게 좋아, 앞이 깜깜한 게 좋아. 비슷하지? 비슷하지? 야 여러분들의 인생 답답한 게 좋아요? 까만 게 좋아요? 둘 다 좋은 겁니다. 뿌연 건 뿌연 대로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를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 까마면 까만 대로 좋습니다. 뻥 뚫려 있는 거니까. 뭐든 될 수 있는 거니까. 좋게 생각합시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때까지는 빛들이 이 안에 갇혀있어. 부딪히고 이게 다 갇혀있다가 탈출했잖아. 자유로워졌잖아. 이 자유로워진 거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야호!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다가 특정 산에 부딪혀서 돌아오면은 내 귀에 도착할 수도 있어. 그럼 나는 그걸 들어, 관측을 하지. 근데 관측되지 않은 소리는 다른 데로 퍼져나가고 있겠네. 어디 돌아다니겠네 지금. 그치?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그걸 누가 들으면 어디서 야호를 불렀구만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 퍼져나간 빛은 관측될 때까지는 돌아다니고 있어. 여기 내가 빛을 여기 다 모아놓고 1000조가 넘는 비달갱이를 여기다가 가둬놨어. 막 돌아다니는 걸 모아놓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확 팽창을 시켜서 이 우주만큼으로 팽창을 한꺼번에 시켰다고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 모였던 게 그대로 서로 거리가 멀어져 나가면서 이 우주의 골고루 뿌려지겠지. 그럼 이 우주의 어딜 보더라도 걔네들이 발견돼 안 돼? 발견이 돼. 너네들은 중3이잖아. 너네들 같은 중3 애들을 여기에다가 1000명을 모아두고 1000조명을 모아두고 하나 둘 셋 우주에 쭉 뿌렸어. 그럼 내가 어딜 가나 중3을 만나는 거야. 와 니는 여기 왜 있냐? 아니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나 막 돌아다니면 다 니네가 있어. 막 가면 너도 있네. 너도 중3이야? 왜 중3만 있지? 중1이 없어. 고1도 없고 중3만 전 우주에서 봐요. 이 상상을 한 거야 과목부가. 아마 이때 탈출한 빛은 이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 우주 전체에 뿌려졌을 거예요. 고1은 없을 거고 중2도 없을 거고 중3만 있을 거예요. 그 중3을 찾으면 그 중3을 찾는 순간 빅뱅 이론이 맞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 그 중3 이론은 사람들 뇌리에서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중3이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어느 날 윌슨과 펜지어스라는 두
과학자 같은 연구원 같은 대학원 같은 노예 생활을 하시던 두 분이 계셨어요. 이 두 분은 미국의 한 지역에서 일종의 전파망원경을 운영과 동시에 연구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라서 뭔가 소련과의 여러 가지 경쟁 때문에 이런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던 시기이기도 했어.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알겠지만 어떤 한 동네와 한 동네 사이에는 거의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한 동네에서 한 동네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동이지? 홍제동인가? 여기가. 홍제동이면 또 이 옆에 또 무슨 고운동이 있나? 아니야? 또 무슨 동이 이 옆에 있는 동이 뭐야? 홍은동. 홍은동 옆에는? 몰라요? 어쨌든 여기가 홍제동이고 여기가 홍은동이라고 치자. 그럼 걸어서 한 뭐 10분이든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여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동네가 아니라서 홍은동에서 홍제동까지 차로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출근을 하면 뭘 퇴근을 해. 5시간 걸려서 무슨 퇴근을 해. 살아.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보통 여기서 이렇게 꾸역꾸역 둘이 뭐 마주치고 주먹줄도 한 번씩 하고 하면서 잘 지낸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고장나면 이것도 얘네들이 고쳐야 되는 거야. 어느 날 뭔가 고장났나 봐. 전파가 자꾸 잡음이 껴. 잡음 뭐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끼니까 고쳐야 되지. AS를 부를 수도 없고 자기도 고쳐야지. 뭐 이것도 바꿔보고 뭐 기름칠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뭐 비둘기 똥도 치워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근데도 이렇게 잡음이 잡힙니다. 딱 쳐가지고 옆 동네에 있는 다른 전파망원 연구원들한테 전화를 막 돌렸어. 야, 막 우리 이런 거 되는데 너 혹시 방법 알아? 몰라, 끊어! 이 새끼 봐라. 나 여기 저기 홍제동 나 저 밀승가 편지였는데 저기 나 자꾸 이거 잡히는데 이거 문제 해결하는 방법 좀 암? 몰라, 나 통세니까 끊어. 진짜 미안해. 한 여러 번 전화를 돌리다가 어느 동네에 전화를 걸었더니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잠깐만, 너 잡음이 뭐라고? 잡음이 어떻게 됐다고? 잡음이 낀다고. 그러니까 그 잡음이 몇 켈빈짜리냐고. 그냥 이거 3켈빈짜리인데 다시 말해봐. 몇 켈빈? 3켈빈. 몇 켈빈? 3켈빈. 너 중선 발견한 거 같다. 너 중선 발견한 거 같다. 야, 뭔 소리야? 중선이 뭐야? 갑자기 중선이. 너 감호품 몰라? 감호품? 보자. 우주뱅이 목사 몰라? 우주뱅이 모르겠는데. 너 그거 한번 찾아봐. 너무 빨리 찾아봐. 너 아무래도 진짜 중상 발견한 거 같아. 뭐지? 논문을 읽다가 어이씨! 감호프가 쓴 중상을 여기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평정시키면 전 우주에서 발견될 것이다. 어이씨! 뭐야! 야, 우리 중상 발견했네? 하고 이제 논문 써가지고 발표를 했더니 당신은 중3을 발견했으므로 노벨상을 수여합니다. 그래가지고 노벨상도 타고. 여러분 중3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의 중3 응원할게요. 이때 3000켈빈이었잖아. 근데 우주는 계속 팽창할 거니까 지금 내가 아까 처음에 그 얘기했지.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큰 거라고. 온도가 높으니까 진동수가 커지 파장이 짧고. 근데 우주는 팽창했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계속. 그럼 저 빛은 떠돌아다니고는 있겠지만 파장이 어떻게 됐을까? 길어졌겠지. 그리고 그 길어진 파장은 마치 3켈빈인 어떤 물체가 내놓는 파장이랑 비슷했다. 여러분들도 지금 빛이 나와 안 나와? 가시광선은 안 나와도 적외선은 나온단 말이야. 36.5도씨에 해당하는 적외선이 나와. 우주의 온도는, 우주의 체온을 내가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우주의 온도를 측정하고 싶으면 적외선 온도계 같은 걸로 이렇게 재보면 돼. 그래서 거기서 몇 켈빈이 나오는지 보면 되거든. 3켈빈이 나오는 거야. 우주 온도 몇 켈빈이야? 3켈빈이 되는 거라고. 3켈빈인 전파를 발견했다는 건 3켈빈의 우주라는 것도 동시에 알아낸 것과 같다. 우주 전역에 퍼져 있는 빛, 우주 배경, 복사 발견, 펜저스와 윌슨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내용이고요.
우주의 팽창. 왼쪽에 보면은 뭐 12페이지 왼쪽에 보면 이거 나와 있지. 우주 정지에 있다. 우주 팽창한다. 논쟁한 거. 누가 이겼어요? 팽창이 이겼죠. 누구의 증거 때문에? 허블의 증거 때문에. 그래서 이 허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여기 몇 페이지냐면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완자셈 비법 특강 Q1. 여러분 정지 상태에서 선들이 쭉쭉쭉 그어져 있죠. A는 빨간색 쪽으로 약간 편이 된 거 보여? 그치? 살짝 편이 됐지? 그치? 얘가 여기 일로 가죠. B는 더 편이 됐어? 덜 편이 됐어? 더 편이 됐지? 편이가 많이 됐으니까 B가 빠른 거야? A가 빠른 거야? B가 빠른 거지. 후퇴 속도는 B가 빨라. 빠르니까 더 멀리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야? 더 멀리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기억. A, B 모두 적색 편이가 나타난 거임? 네. 예. 2번 A가 더 후퇴 속도 빠른? 아니요, B가 더 빠른. A가 더 멈? B가 더 멈. 쉽죠? 어렵지 않아. 2번 문제 그래프 나와 있지? 이 그래프는 Y는 AX, V는 HR 형태의 그래프고 기울기가 뭐였어? 허블 상수의 H였지? 오케이. 자, 기억. 멀면 후퇴 속도가 빠르다. 네, 맞아. 그 다음 니은 X분의 Y가 뭐야? 세 글자로 기울기지. 더 길게 말하면 직선의 기울기고 기울기는 허블 상수다. 맞죠? 이거에 가지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다시 12페이지로 돌아갑시다. 12페이지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이제 위에 나와 있죠? 2번에 이 표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비교한 표. 가모프 빅뱅. 가모프 우주 크기 팽창하고 질량은 일정하고 밀도도 감소한다. 이거는 꼭 기억. 이거는 무조건 그냥 한 문제가 나옴. 아무도 안 틀림. 그래서 우리도 안 틀리면 안 됨. 빅뱅 우주론의 확립. 내가 두 개 증거 있다 그랬지? 거기도 나와 있지? 우주 배경 복사 동그라미, 수소 헬륨 질량비 동그라미. 됐어? 여기 빅뱅 우주론의 확립 여러 증거들이 관측되는데 그 증거가 여기 두 개 적혀 있지. 우주 배경 복사랑 수소 헬륨 질량비. 오케이? 두 개. 그 두 개 증거가 찾아줘. 자, 여기 밑에 원자를 입자, 원자를 이루고 있는 애들. 물질은 원자로. 원자는 원자과 전자로. 원자는 양성자랑 중성자로. 양성자랑 중성자는 거꾸로. 다 알죠? 넘어갈게요. 자, 빅뱅과 입자 생성. 자, 여기서부터 보자. 1. 빅뱅 약 138억 년 전 동그라미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났다. 그 직후에 온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처음엔 입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에너지 덩어리였다 그냥. 자, 2번 기본 입자 생성. 기본 입자 동그라미. 기본 입자 하면 뭐랑 뭐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 코크랑 전자. 그렇지. 양성자 중성자 생성.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코크들끼리 뭉쳐져가지고 뭐랑 뭐 만듦? 양성자와 중성자 만듦. 처음엔 몇 대 몇? 1대1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7대1이 되고, 그래서 헬륨 원자핵 몇 개 만들고? 1개 만들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12대1이고 질량비는 3대1이고. 좋아! 자, 3분! 4번에 3분 동그라미. 헬륨 원자핵 생성 3분 꼭 기억하세요. 3분인 순간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그 두 번째 줄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 더 큰 원자핵이 거의 생성되지 못한 까닭의 줄쳐봐. 찾았어?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더 큰 원자핵이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 왜 그렇다? 이 이후에는 온도가 계속 뭐하기만 해서 낮아지기만 하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순간이 와야 지들끼리 부딪혀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데 낮아지기만 하니까 이거보다 무거운 걸 못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페이지. 이제 원자 생성 38만 년 동그라미. 3000 켈빈 동그라미. 38만 년이랑 3000 켈빈은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이제 그림 두 개 나와 있죠.
생성 전 불투명한 우주, 생성 후 투명한 우주. 빛과 전자가 서로 무슨 관계인지도 잘 나와 있어요. 자, 우주 배경 복사 동그라미 3번. 우주 배경 복사 언제 처음으로 나타났어? 빅뱅 후 약 38만 년 됐을 때, 온도가 얼마일 때? 3000켈빈. 그때 처음 터져 나와가지고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입니다. 가모프의 예측 넘어갈게. 오른쪽에 보면은 관측, 펜지어스와 윌슨의 관측 나와 있지. 여기서 모든 우주의 모든 방향 동그라미, 거의 같은 색이 동그라미 했어? 우주 거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측정이 됩니다. 이 신호는 온도가 약 3켈빈 동그라미 까지 해놓고 밑에 2번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특징, 파장 변화. 3000켈빈일 때 퍼져나간 게 지금 3켈빈이 되었기 때문에 파장이 어떻게 됐다? 길어졌다의 동그라미를 칩시다. 파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길어졌다고요. 온도가 낮아져서. 그 다음 두 번째, 온도. 지금 우주의 온도를 알 수 있지. 지금 우주가 몇 도다? 3켈빈이다. 지금 우주 3켈빈이다. 그 다음 등방성 동그라미, 균등성 동그라미. 자, 내가 아까 위에 이거 펜지어스와 윌슨의 관측에 뭐 줄치라고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거 있지. 등방성은 뭐에 해당하게? 모든 방향을 뜻합니다. 등방성 모든 방향에서 온다 해봐야 어디에든 있습니다. 그 다음 균등성은 뭘 의미하게? 세기가 거의 비슷하다. 균등성. 오케이? 뭐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런데 균등한데 인공위성 관측 균일하긴 한데 미세한 차이는 있더라. 여러분이 중3이지만 태어난 달은 다르더라. 1월달에 태어난 애도 있고 12월달에 태어난 애도 있고 날짜도 다르고 시도 다르고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 그 차이를 가지고 뭘 알아냈냐 하면 밑에 그림 있지.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사진 그림. 보통 이게 지구본을 뜯어가지고 펼치면 타원이 되지. 이게 세계지도라고 표현하잖아. 우주라고 하는 우주본이 있었다고 치자. 우주본을 뜯어가지고 펼쳐놓은 게 이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속에서 지구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네. 여기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 여기 뭐 대서양이 있고 막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지구 안에서. 그걸 쫙 펼쳐놓은 세계지도인 것처럼 내가 우주 안에서 우주를 이렇게 봤더니 우주에 여기 있고 여기 쫙 펼쳐놓은 게 이 그림이야. 근데 3켈빈이 균등하지만 약간의 세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세고 어디가 약했냐면 물질이 조금 더 많어. 그러면 빛이 더 많이 갇혀있어. 그럼 한꺼번에 나오는 빛이 많어. 근데 물질이 많이 없어. 갇혀있는 빛이 많이 없으니까 나오는 빛도 많이 없어. 빛이 세다는 거는 그곳에 더 많은 물질이 모여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빛이 좀 약했다는 건 좀 덜 모여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밀도가 균등한 게 아니라 살짝 밀도 차이가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거기 사진 보세요. 빨갛게 진한 곳은 많이 모여있는 곳이다. 파란 곳은 좀 비어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진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돼요.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겠지.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 그림 볼 때마다 느낌이 좀 이상해. 이상한 이유.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태어나서 38만 년이 지났을 때 라고 하는 건 너무 오래전이잖아. 그 오래전 우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매우 소름 돋고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 영상이 쭉 나왔을 때 이때 이 일을 했던 과학자들은 다들 막 이러면서 이 사진을 봤어. 내가 과거의 우주를 보고 있다. 과거의 우주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좀 비유가 적절하려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남겨둔 사진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 너네를 막 분석했지. 중3이 몇 개가 있지? 막 분석해. 근데 갑자기 사진 한 장 들고 나와. 이거예요. 이게 뭔가요? 당신이 태어난 후 약 38분이 지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었나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참 경이로운 장면이지. 그래서 이 사진이 종종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뭐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 들어본 사람? 제임스 웹 들어본. 제임스 웹이 이거 정말 정밀하게 잘 관측하고 가셨어. 잘 가세요. 제임스 웹 망원경. 자,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가봅시다. 15페이지고요. 핵심 체크 1번. 약 138억 년 전 고밀도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한 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 무슨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다. 자, 이번에 들어갈 말을 한번 체크해보자. 물질은 원자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또 이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그리고 양성자랑 중성자는 쿼크로 구성된다. 좋아. 5번에 들어갈 말 순서.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고 그 쿼크들로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헬륨 원자에, 그리고 수소 원자, 그리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지. 빅뱅 후 얼마가 지나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습니까? 3분! 그 다음 8번에 들어갈 말. 원자가 만들어진 건 빅뱅 후 얼마가 지났을 때입니까? 38만 년. 몇 켈빈? 3000 켈빈. 꼭 기억합시다. 자, 10번. 우주 온도가 약 3000 켈빈일 때 퍼져나가서 우주를 채우고 있는 빛의 이름은 우주 배경 복스. 자, 1번부터 7번까지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빨리. 자,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당근하기 2분이 됐고요. 1번에 1번 가모프가 주장한 건 빛.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질량이 증가한 건 정. 팽창하는 동안에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 건 정.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고 그랬지.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진 건 빛. 1번 다 맞은 사람 손. 오! 2번에 1번 쿼크는 전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요. 쿼크는 쿼크고 전자는 전자다. 2번 중성자는 3개 쿼크죠? UUD죠? UDD죠? UDD X. 양성자는 양전하, 중성자는 전하가 없다. 동그라미. 헬륨 원자핵은 2개 양성자, 2개 중성자. 동그라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동그라미. 다 맞는 사람 손. 좋아요. 3번 순서. 쿼크와 전자. 그 다음 양성자와 중성자. 그 다음 헬륨 원자핵. 그 다음 원자 순서다. 3번 맞은 사람 손. 4번 몇 대 몇? 3대 1. 4번이죠. 이거는 다 맞았을 거라고 믿고 5번에 A는 양성자라고 쓰면 안 되고 원자핵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한 덩어리를 묶어놓고 A라고 했기 때문에 원자핵, B는 전자. 맞춘 사람 손. 좋아. 그 다음 6번에 기억 몇 년이 지나자? 38만 년이 지나자.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 원자가 생성되었다. 이에 따라 빛이 혹은 뭐 우주배경 복사가 해도 되는데 빛이 퍼졌다 합시다. 여기서 빛이 퍼져 투명해졌다. 7번 펜지어스와 윌슨 최초 관측. 현재 우주 온도 3K.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 빅뱅 우주론의 증거. 자, 여기까지 다 맞은 사람 손. 좋아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스펙트럼과 뒤에 거래 진화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